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이폰 17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투자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폰 17, 아직은 이른감이 있죠. 근데 쭉 자료를 찾다가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투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의 주요 증시 현황을 볼게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있는데 나스닥 종합하고요. S&P 500은 하락을 했죠. 반면에 다우산업은 상승을 했는데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42,063.36포인트로 플러스 0.0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17,948.32포인트로 마이너스 0.36%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702.55포인트로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아 증시하고요. 유럽 증시가 극명하게 지금 달라지는데 아시아 증시 보시면 니케이, 상해 종합, 항생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하락을 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왔는데 어, 미국 퀄컴이요. 인텔 인수를 타진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뉴스죠. 그런데 이제 당국 합병 심사 등 장애물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 증시 급등 후 피로감에 보합권으로 등락했다는 사실 혼조 마감을 했죠. 그리고 연준의 2인자의 비둘기 발언이 있었는데도 뉴욕 증시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 빅컷 랠리 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온 거죠. 3대 지수 보합 마감에 대한 내용. 그리고 S&P 500 맵을 잠시 살펴보시면 역시나 딱 한눈에 혼조세를 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78% 하락, 애플 마이너스 0.29% 하락, 반면에 구글은 0.86% 상승, 메타도 0.4% 상승, 아마존도 0.91%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2.33%, 엔비디아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9%, AMD도 하락했고요. 마이너스 0.5%. 페어앤그리드 인덱스 보시면 지금 탐욕 구간에 있죠. 그리드 구간인데 63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이폰 17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품다 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최근 애플이요. 내년에 출시할 아이폰 17 시리즈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IT 매체죠. 맥루머스에서 시장 조사 업체 DSCC의 로스영 최고 경영자죠. CEO를 인용해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폰 17, 아이폰 17 에어 모델에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화면 주사율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 같다라는 거고, 애플이 아이폰 라인업 전체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탭을 믿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맥루머스에서 나온 애플 아이폰 17 에어의 렌더링 이미지인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왜 중요할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화면이 부드러워지는 걸 넘어서서요.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더욱 부드러운 화면 제공, 향상된 반응 속도, 배터리 효율 개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더욱 부드러운 화면
관점에서 보시면 화면 전환이 매끄러워질 테고 눈의 피로를 줄어들게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더욱 쾌적한 경험을 하게 돼서 아마도 더욱 좋은 그런 호응도를 유발할 거고, 결국은 이건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을 더욱 증가시키는 그런 현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향상된 반응 속도인데, 터치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사용자 조작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화면 갱신을 줄여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겠죠. 그 외에도 제가 생각지 못하는 애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좀 그런데 멀리 있는 내용라고 이제 보이네요. 아이폰 17 그리고 투자의 미래라고 적어봤는데, 아이폰 17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도입은 단순히 한 제품의 변화를 넘어서 스마트폰 시장 전체의 기술 발전을 이끌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예상됩니다. 경쟁 업체들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죠. 이는 곧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기술 발전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애플을 비롯한 관련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 보셔야 되겠죠.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직접 공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 TQ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 중심의 지수죠.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지 않나. 그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TQ는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한 레버리지 ETF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 TQ는 이렇게 3배로 더욱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3배로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마무시한 손실을 또한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항상 투자자의 어떻게 보면 회자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새 TQ가요 70불을 넘겨 버렸죠. 그리고 어제는 좀 하락을 했는데요. 거의 보합 비슷한 하락. ETF 정보를 좀 더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 3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ETF다라는 부분. 운영 보수는 연 0.88%, 연간 배당 수익률은 1%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어느새 239억 달러 정도로 어, 기록을 하고 있고, 보유 비중 탑10 보시면요. 나스닥 100 지수가 단연코 보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옥 같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TQ죠.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TQ의 주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2024년 7월 8일 최고점이었습니다. 85달러.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뚜껑을 따는 직전 양봉을 더욱 고점으로 갔다가 음봉이 직전 양봉을 침입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뚜껑을 따는 그런 음봉인데, 역시나 뚜껑을 땄더니 주봉상으로 최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 음봉은 어떻게 보면 다 매도 포지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고 다시 어디까지 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은 50불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적산병으로
나 이제 상승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이번 주에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죠.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보면 변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봉으로만 하면 다시 나 이제 진짜 상승할 건데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정고점을 양봉으로 못 돌파하고 음봉으로 이렇게 어 가짜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양봉으로 하면 이제 새로운 또 시세를 위해서 이 직전 이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뚫으러 테스트를 하겠죠. 뚫는 테스트를 할 거고, 만약에 뚫게 되면 진짜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RSI도 보면은 양호하죠. 지금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바닥에서. 그리고 이어서 저의 투자 철학하고요. 아이폰 17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텐데, 아이폰 17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도입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스마트폰 시장이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핵심적인 기술로 발전할 거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입장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죠. 그리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TQ 투자 유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높은 변동성, 분산 투자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변동성이 진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런 세배 레버리지를 단타로 한다. 진짜 말리면요. 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게 되는 진짜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이 세배 레버리지죠. 그래서 절대 단타를 진짜 초고수가 아닌 이상 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 단타를 하게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올 거고 수익을 볼 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이 세배 레버리지의 무서움이 있잖아요. 경험하셨죠, 다들. 한번 쭉 하락하게 되면 세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그 진짜 복구가 안 됩니다. 어,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은 앞으로 우상향할 건데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인데 지금 그리고 이렇게 애플이나 테크 기업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난 두뇌의 그런 임직원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품에 반영될 거고요.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판매량이 늘게 되면 거기는 이제 그 주가도 따라서 오를 거고 결국은 TQ도 나스닥 지수에 속한 애플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있다. 그럼 주가는 우상향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떨어지고 뭐 변동성이 커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저점에서만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안 팔고 뭐 꾹 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변동성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려면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ETF,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절대 몰빵 투자는 비추하고요. 만약에 가용자산이 100% 있다 생각하면 저희 이제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도요. 뭐 해당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난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 따라오라. 라는 부분도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는 한 90%의 가용자산 남겨놓고 10%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를 몰빵 투자하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획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폭락을 한다, 그럼 저에게는 아직도 90%나 있고 10%에서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저는 매수할 것 같거든요. 공포에 매수하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몰빵 투자 하시면 안 되는 게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투자가 판단에 따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7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도입 전망이 나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거죠. 이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거고 특히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고 이런 관심을 통해 TQ는 더욱 우상향할 거고 그래서 저는 투자한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인데 하지만 투자는 항상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100% 믿지 마시고요. 부자되는 매직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공부해 봤을 땐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드셨을 때만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락이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이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통한 확신이 있으실 때 반드시 성공 투자하실 거라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충분한 정보와 공부를 하시고요. 자신만의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만 자신의 판단하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